강력범죄 중에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성비를 따져보자면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일반 남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체격도 크고 물리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성범죄를 당할 확률이 적어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남성인 성범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게 남녀를 갈라치기 하면서 남자가 어쩌네 여자가 어쩌네 댓글을 달고 있거나 여성에 대한 성범죄 근절 대책만 마련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성범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에 맞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뭐 어찌됐든 점차 성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전자발찌 감독 제도도 개선되고 있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노출시키는 것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 법리가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이 성범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 나와 상호 합의하에 기분 좋게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나 나와 같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상대방이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를 고소하면 그게 성폭행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없는 사실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내가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2018년 3월에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의 동창생이 술자리에서 강은일 씨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이때 1심이 동창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강은일 씨는 그에 따라 6개월 동안 구속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치소에 4개월 정도 수감돼 있었을 때 동창생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할 CCTV 자료가 발견되면서 2심이 그 CCTV 자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결국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강은일 씨는 이 과정에서 대중들한테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박히게 됐고 모든 활동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는 건 기본에 소속사에서 퇴출까지 당하게 됐었어요. 성범죄 무고 하나로 살면서 쌓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강은일 씨한테 저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강은일 씨는 지금도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상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가 고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범죄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타 범죄에 비해 높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가족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세웠던 게 비동의 간음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동의 간음죄란 뭐냐? 지금까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폭행 및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든 뒤에 성관계를 강제로 행위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즉 피해자가 강간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시 내가 한거곤란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CCTV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같은 뚜렷한 증거물이 없다면 그걸 증명해내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한 한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로 수정해 피해자가 이전보다 고소를 하기 쉽게 만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여성가족부가 밀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의 요지입니다. 강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공감 가는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여가부의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 법리가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정 증거가 되고 있는 판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되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범죄 무고를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고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타 범죄에 비해 높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왜 굳이 뭐뭐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였냐면 우리들의 가벼운 추측과는 다르게 실제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률은 타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처벌법으로 접수된 사건 5161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4673건으로 전체 사건의 90.5%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그중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무죄 124건, 선고유예 47건, 형이면제 3건, 공소기각 2건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 전체의 3.8%밖에 되지 않았었고 반대로 유죄 판결률은 96.3%나 됐었습니다. 이건 같은 해 1심 판결이 선고됐었던 총 형사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무죄율은 낮고 유죄율은 높은 수치였어요. 그 말은 즉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크나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여가부가 그에 대한 도입을 주장할 만큼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뭐 어찌됐든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주장은 다행히도 올해 초 법무부가 커트를 했기 때문에 전면 처리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가 있었죠. 그 당시 미투 운동의 첫 취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사람 한 명을 묻어버리는 마녀사냥식 미투 운동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좋았던 취지는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좋았던 취지가 무너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마녀사냥으로 인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대중들한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고 그게 결국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됐죠. 그 말은 즉 성범죄 무고 가해자들이 늘어날수록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판례, 비동의 간음죄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남녀가 아닌 성범죄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성범죄 무고까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에서 너무 뜨뜨미지근하고 당연한 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이 유치한 남녀 갈라치기가 없어지고 당연한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호갱구투대의 김호갱이었습니다.